건축 빨래판. 안녕하십니까. 건축 빨래판 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설계 공모전, 공공건축물의 설계 공모전에서 납품에 관한 표준화를 저희가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는 사실 저희 협회에서 직접 발주한 연구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를 위해서 몇 분의 그 지원 사무소들이 있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제를 빌어서. 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 윤여갑 선생님이신데, 지금 그 지역도시 건축사 사무소 리플랫폼 대표이시고 또 네. 저희 협회 또 정회원이시고 그러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이 연구를 하시게 됐잖아요. 네. 그 이 연구의 개괄해서 이게 어떤 연구였다 좀 짧게 설명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그 저희 협회에서 시작한 연구인데요. 네. 작게나마 시작은 했는데 하면서 느낀 점은 참 이렇게 서러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걸 그 누구도 아무도 챙기지 않았고 기준도 그동안에. 없고 자료도 네, 없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셋이서 이제 연구하면서 세 분은 누구? 네네. 그 신용수 소장이 이제 책임 연구원이고요. 네네네. 차주영 박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설계 어품이죠. 설계 업무 성과품을 맡고 두 분이서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또 네네. 이제 하도록. 다음 편에 찍을게요. 네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설계 업무 성과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털어놓고 이 이야기의 뭐 근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팩트 체크를 받을까 뭐 그런 생각보다는 저는 이렇게 단초를 던져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아마 그동안에 공공건축물에서 설계 업무를 하시고 납품하시는 물건들에 대한 연구니까요. 그리고 아마 거의 처음 하는 연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좀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물 설계를 한다면 그 납품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최종 납품이라든지 아니면 납품에 준한다든지 또 기타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지만 특별한 또 납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여기에 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최종 납품의 측면에서 보면은 네. 제가 이 뭐 뒤에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가장 이제 기준이 없다는 게 가장 서러운 건데 그럼 그 기준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기준이 없다. 네네. 발주처의 감독관의 펜 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 끝에서. 네네. 그렇죠. 키보드 끝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과정이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야 최종 결과물 몇 부 납품시킬까? 그러면 7부, 10부. 정말 이제 뒤에 근거 보여드리겠지만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네네. 하물며 어떤 하나의 기간은 그 부수가 44부더라고요. 네. 44부 물론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종류를 합쳤겠지만 정말 그 숫자는 보면서 저 자신도 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사례 조사들을 좀 하셨군요. 네네. 깜짝 놀랄 정도였었고요. 혹시 최종 납품 말고 납품에 준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납품에 준하는 경우가 요즘 그나마 이제 가업 지시서, 가업 내용서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라고 하는 타이틀 세 가지를 놓고 네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료들을 이제 납품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납품에 준하는 경우들이 저희가 이제 보고할 때 어쨌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보고가 제일 중요하니까 보고라는 건 뭐 심의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그쵸. 포함 얘기하는 거죠. 심의와 의사결정자분들께 보고하는 과정들 네네네네. 그 자체가 이제 납품에 준하는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그 음. 기준은 그냥 시키는 대로 네, 지침서에도 없죠. 지침서에도 없고 다음 주에 시장님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네. 그나마 심의는 그래도 날짜라도 정해지고 하는데 뭐 그런 네네네.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저희가 이런 최종 이런 이제 그 납품에 준하는 것 네네. 말고 좀 이렇게 특별한 납품들이 또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특별한 납품이죠. 특별한 납품이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좀 토로하면 갑질이고요. 발주처 입장에서는 보험이죠. 그러니까 가업 내용서에다가 이렇게 무조건 써놔.
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써놔. 예, 그게 뭔가요? 그래서 도대체. 네, 그런 것들을 이 대부분 요새 이제 가장 금액적으로나 부담이 큰 게 BIM. 네. 네네. 그럼 뭘 납품하나 그런 거? 그러니까 BIM을 설계하는 자체를 그냥 뭐 이렇게 가업 대가 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BIM 설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놓으면 정말 이제 설계를 공모해가지고 받은 사람은 일단 수상권이 돼서 이제 설계권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납품해야 되는. 그러니까 BIM 같은 걸 하면 되게 골치가 아프겠네요. 그렇죠. 그 파일 디지털도 납품을 하고 또 프린트해서 납품하고 또 이래야 되나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건 뒤에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에피소드처럼 좀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에피소드가 BIM 대가는 산정을 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네네네. 가연대행소에. 네네. 이거 이제 민원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하면서 받았는데 참 교묘하게요. 교묘해요. 네네. 발주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소프트웨어도 뭡니까?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납품이라는 게 물건이 아니라 이제 교육까지. 너네들이 내가 발주처에서 내가 BM을 잘 모르니까 네네. 너네들이 나를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네. 이거를 납품을 해라.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명확하게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앞뒤 문장을 충분히 읽어보면은 야 이건 좀 극에 달아 있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그러네요. 민원 상황을 근데 조금 사실은 또 접했습니다. 그런 내용 말고도 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 것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좀 에피소드를 많이 좀 모아서 네네, 그런 좋아요. 것들을 좀 공유를 하고 데이터 파일을 해놓으면은 이제 깜짝깜짝 놀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충 전반적인 내용은 좀 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공공건축물 설계 납품하는데 문제는 어떤 게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좀 조사를 연구를 해보시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발주처 편의에 맞춰서 이제 키보드 끝에서 손가락 끝에서 네. 이루어지는데 이제 잘된 서로 이제 정보 공유는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웬만한 카테고리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감독관의 평의에 네네. 맞춰가지고 네네. 이제 하겠죠. 저는 일단 뭐 수량 위주로 좀 보긴 했는데요. 그 네. 수량이 너무나 이제 천차만별이다 보니 수량 기준이 없군요. 예, 몇 부 뭐 이런 기준들이죠. 결국은 네네네. 그게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는 일단은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기준이 쓰시는 없다. 분 마음으로 많이 쓴 경우 혹은 무슨 공사 이런 데는 그나마 그 내부 기준이 있긴 한데 그 기준조차도 야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 중간 단계에 야 그러면은 우리가 뭐 내부 5부, 7부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그럼 숫자로 좀 따져보자 네, 좋아요. 하는 네, 좀 네.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자료를 만들고 보니까 별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혹은 우리는 못 살겠어요 혹은 뭐 이렇게 기준 없이 맨날 해오라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얼토당토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반박 자료 혹은 우리의 현실을 좀 체크해 볼까 하는 측면에서 돈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비용. 근데 돈을 실제로 체크해 보니까요.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겁 없이 작은 사무실도 있어 보고 큰 사무실도 있어 보는데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와서 출력물 이거 결제 나가야 되니까 사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했죠. 근데 그 사인물의 결과물이 모 사무실은 거의 한 달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꾸준히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입이 예전에- 대단한 회사인가 보다. 네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설계 사무실 큰 데를 끼고 있는 출력소, 인쇄소는 그 친인척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왜 맞아요. 그런지를 숫자적으로 확인을 되게- 하고 나니까 야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지. 좀 근데 듣게 이제 됐어요. 이게 다 설계비에 태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설계하는 음. 사람이 그 돈을 다 이제 감내해야 되는데 뭐 사실 뭐 감내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는데 그 돈의 범위가 어디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서 네. 실제로 이게 저희 설계자들이 할 일이냐 안 할 일이냐.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진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니네 이게 도면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페이퍼를 자꾸 줄이자는 게 이제 전 국제적인 추세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 설계를 진행하면은 이제 기획, 뭐 기본 업무, 뭐 추가 업무, 특별 업무 이렇게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설계 단계는 또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단계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결국 성과품이라는 게 결국 업무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매치되듯이 성과품을 내야 될 텐데 네네. 그럼 그 업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한번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 보자 그렇죠. 하는 측면에서 업무하고 이제 같이 코디네이션 돼야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발주라는 게 뭐 들으시는 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라서 이제 모든 업무가 발주가 될 텐데요. 그렇죠. 그 이제 제 5조에 보면은 설계 업무의 구분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뭐 제가 여기서 항목을 하나하나 나열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전체를 이해하는 범위와 이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저도 사실 뭐 이걸 하면서 머릿속으로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설계를 위한 가장 기본 업무라는 게 법 테두리 안에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쵸. 제5조 1의 설계 업무의 건축 설계 업무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이 표로 갈게요. 네네.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업무가 이제 기본 업무인데 그 기본 업무에 법적으로 정의는 안 돼 있지만 뒤에 있는 내용이랑 모든 걸 해서 이제 저희가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설계 업무라는 게 정말 설계를 해라. 그거죠. 맨날 그 심의한다고 쫓아다니면서 페이퍼work만 하지 말고 설계를 해라 하는 게 기본 업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 관련해가지고 인증을 받는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해라 그렇지. 하는 게 기본 업무죠. 그렇지. 근데 공공기관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설계를 하고 있는 건지 행정을 하고 있는 건지 가서 인증을 받고 있는 건지 내용만 뽑고 있는 건지 모를 그렇지. 정도로 기본 업무가 소외돼 있고 흐트러져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법에서는 명확하게 건축 설계 업무에 대한 기본 업무라는 단어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기본 업무가 명확하게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추가 업무,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 되는, 설계비를 더 지불을 해야 되는 추가 업무라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 라항에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다음에 각 업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아시는 항목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즘 최근에 리모델링, 인테리어, 가장 이제 환경적인 것들, 친환경적인 거, 제로 에너지라든가 녹색 건축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법의 기준에 조금 명확히 나오니까 그 추가 업무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될 게요. 설계를 하는 거 외에 벗어나는 건 다 추가 업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기본 업무 외.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준에 에너지 관련된 걸 하라고 숫자가 나와 있다고 걔만 추가로 주고 나머지 추가로 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 인절미에 콩가루 묻듯이 쫙 묻혀가지고 가업 내용 속에 싹 다 써놓고는 이거 다 해야 돼. 이러는 거죠. 인절미에 콩가루군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이해가 된 게 그게 아니라 기본 업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추가 업무 혹은 특별 업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뒤에 가서 다 이제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정말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기본 업무, 추가 업무, 특별 업무라는 단어를 우리 건축사들 정확하게. 스스로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좀 쓰자 의미를 네, 그 생각이 좋습니다. 들면서 그럼 추가 업무와 특별 업무는 꼭 왜 굳이 구분을 하느냐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게 법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이제 되는데 이건 조금 저도 하면 쓰면서도 조금 헷갈립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추가 업무라는 건 결국 설계 업무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죠. 발주자의 요청이 네. 있을 경우에 다음에 각 업무를 추가 업무라고 한다면 그런 설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 외에 뭐 사업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업무로 하는 예를 게 들면 그런 거 아까 말씀하신 교육 같은 게 특별 업무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쵸? 해당이 네, 되고 네, 뭐 네. 그래서 이제 법에서 보면 5항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설계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사업을 위해서 감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이것도 여기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감독관님들이 대부분 다 설계했으면 준공도서 작성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 회장님께서도 10% 유보를 받고 준공도서 작성을 강제로 요구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요?
아닌가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제가 아니에요. 신 소장님, 신 소장님 그러신 경우가 있으셨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사실은 법 기준에는 정확하게 특별 업무로 규정돼 있는 거예요. 용어도 그렇습니다. 특별 업무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서도 네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5항으로 해서 네네. 별도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유의하셔서 업무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납품이나 뭐 제출을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용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그게 좀 명확해야죠. 그럼. 네, 대가 기준을 우리가 업무를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나중에 가업 설명서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녹여갔으면 좋겠다. 공공건축물은 해오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네.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도서 중에 그럼 이제 기본 업무를 보면 이제 설계 업무인데 보통 설계 업무가 이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게 기본, 중급, 상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제출하는 도서가 리스트가 다르잖아요. 네. 이게 요건 혹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것 또한 이제 제가 이해도가 일단 부족하고 네. 결과물과 연결될 것 같아서 조금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네. 기본 업무, 중급 업무, 상급 업무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머릿속에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단어적으로 정의하라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실제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를 분석을 해봐도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걸 실제로 따져보니까 기본 업무는 정말 법적인 거에 준하는 일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간단한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법적 내용들을 기본으로 도서가 다 꾸며지고요. 그렇다면 상급 업무는 그 법적인 내용과 디자인, 심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표현되어 있는데 중급하고 구분되는 가장 도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천정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공공건축물은 사실은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 견적을 해서 공사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려면 상급 도면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그리지 않으면 견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에서 설계,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설계, 즉 시공사를 뽑는 설계는 무조건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뭐 기본 그다음에 중급, 상급이 중간쯤 해볼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조건 상급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견적을 할 수 있는 도면 리스트는 다 상급에 있기 때문이죠. 네네. 그렇게 구분한다면 아까 말씀처럼 이제 중급은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 견적용 도면이기보다는 민간 정도에서 건물을 짓는데 무리가 없는 도면을 작성한다. 이런 개념으로 거의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회장님 말씀처럼 상급 도면은 당연히 이제 가업 내용서 공공기관 가업 내용서는 당연히 상급 업무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에서 예산을 잡을 때 공사비 얼마나 몇 프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설계비를. 그럴 때 당연히 상급 적용으로 이제 설계비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이제 뒤에 조금씩 구분이 되긴 하는데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그렇죠. 거고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표준 계약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 도서의 작성 기준 이게 절묘한 게요. 정말 비슷한 테이블을 가지고 표현만 조금씩 달리하면서 보는 사람이 정말 헷갈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말씀처럼 기본, 중급, 상급이 뭐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도서를 이렇게 좀 가려주고 표준계약서는 그건 민간에 쓰라고 하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설계 도서 작성 기준은 그럼 설마 도면 작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 또한 그 업무 도면 리스트를 갖다 놓고는 어느 건 추가, 어느 거는 이제 하라 뭐 이렇게만 이제 정리되어 놓으니까 세 개를 놓고 보면 아마도 이렇게 만약에 민간하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 개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될 정도로 법이 얼기설기 엮여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나열해 놓고 보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 보통 보면 이제 계약서가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에 네, 네. 그 보면 계약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공공에서 그걸 쓰질 않잖아요. 계약서 자체를. 네, 그걸- 표준 계약서는 그래서 공공에서 쓰지 않는 기준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건축사법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표준 계약서는 민간에서만 쓸 수밖에 없는 법으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식상 네. 보통 별첨으로 많이 붙죠. 지침서나 별첨으로 이제 뭘 제출하라는 게 쭉 네, 이렇게 맞습니다. 몇 부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 예산상으로 보면 그 비용이 거기에 태워졌느냐 그렇죠.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확인을 된다. 하는 절차가 그렇죠. 나오는 그리고 거죠. 그거를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해야 되니까 그 인건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느냐 네, 네. 그 내용들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주택 어떻게 파악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상황들은. 네, 뭐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에 내용은 음. 사실 설계 어품, 설계 업무 성과품하고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긴 한데요. 네. 설계 업무 성과품을 이야기하려고 들어가다 보니 용어나 업무 내용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정리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었고요. 네. 그러고 나선 결국은 지금 설계 업무 성과품은 우리가 공공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업 내용서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설계 공모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12개 정도의 모델을 뽑았는데요. 네네. 12개의 모델은 제가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서울시 한 개, 그다음에 지자체들 뭐 금산, 당진, 포천 이렇게 해가지고 각 한 개씩 해서 한 3개, 조달해서 나온 거 한 개, LH 한 개, 뭐 SH 2개, 그다음에 지자체 공사들요, 무슨 네. 개발공사 이런 데들 각 한 개씩 해서 한 2개.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10개를 했는데 중간 보고 때 왜 교육청은 안 하시냐? 교육청의 결과물들이 가장 이렇게 강압적이고 좀 불편한데 안 하냐고 해서 이제 교육청을 살펴보니 교육청이 참 놀라웠습니다. 왜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충남 교육청 이렇게 이제 2개에서 12개. 12개 가업 내용서를 이렇게 좀 리스트업을 해놓고 결과물을 봤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핵심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오늘의 본론 이 연구 조사를 하신 건데 네네네. 아마 국내외 사례를 좀 조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 조사하신 거부터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사할까 생각을 하다가 뭐 당연히 공공건축물이니까 공공기관을 6개를 대상으로 했고요. 사업은 한 12개 사업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회원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신 건가요? 어떻게 모으신 건가요? 자료는? 설계 공모 이제 공고 띄워져 있는 거예요. 공고 그냥 띄워져 있는 거 네네. 가장 객관성이 있는 걸 네네네네.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네네네.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12개를 선택한데 뭐 이렇게 인연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 네네네. 설계 공모 물론 그렇죠. 올라와 있는 네네. 데서 네네네.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 구분이 가능한 걸로 해서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검색해서 네.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이 네네.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톡을 하나 하면은 네. 일단은 과업에 대한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하는 명칭부터 있다. 예전에 한번 논란이 있긴 했는데 과업을 아직도 계속 설명하는 명칭. 네, 네네.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12개가 과업 지시서라고 쓰는 데가 5군데가 있었고요. 과업 지시서. 네. 네. 과업 내용서라고 쓰는 데가 5군데가 있었어요. 과업 내용서. 네, 그리고 네. 가업 설명서라고 쓰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설명서. 네, 아직까지 가업 지침서라고 쓰는 데가 또 한 군데가 있었어요. 지침서. 네, 네. 이 조금 에피소드처럼 말씀드리면 음. 이 명칭에서부터 약간 부드러운 데는 결과물도 좀 적습니다. 명칭에서부터 뭐 지침서 이렇게 쓰는데 결과물도 숫자가 팍팍팍 늘어납니다. 그럼 제일 부드러운 거는 설명서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장으로 정리해야 할 땐 지시서라는 내용보다는 설명서나 내용서가 있다는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좋습니다. 네, 이런 지적은 그래서 되게 좋아요. 네, 일단 과업 내용서가 5개, 지시서가 5개여서 과업 내용서로 일단 명칭을 통일해서 하는 게 제가 좋겠다. 연구 자료는 작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과물들 쭉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뭘 얼마나 몇 분의라고 적어있는지 보면은 대부분 이제 성과품의 내용과 규격을 이제 거의 가업 내용서 뒷부분에 이제 정리를 하죠. 그럴 때
구분은 아까 그 법에서 말한 기준에서 말한 것처럼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되어 있고요. 그 되어 있는 내용에 이제 가끔 어떤 가업 내용서는 계획 설계하고 중간 설계를 합쳐서 이제 기본 설계라는 용어로 건축 사법이나 건축관계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기본 설계라는 용어가 아직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 이제 그거는 그 엔지니어링 쪽이니까 그거 섞여서 2단계에 쓰고 있죠. 가업 내용서에 이제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3단계의 납품, 성과품을 납품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자체 명칭을 밝혀도 되나요? 뭐 이건 칭찬거리여서. 칭찬거리면 밝혀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금산군에서 놀랍게 금산, 인삼, 금삼. 계획 설계를 현상 공모안을 계획 설계로 본다. 그러면은 뭐예요? 계획 설계 도서 납품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설계 공모 그럼 계획 돈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은 어떤 돈요? 그러니까 계획 설계 완료했으면 돈도 나가. 돈도 당연히 주겠죠. 그래요? 무슨 뭐 그럼 성급금 바로 워낙에 잘 주니까. 당선되면 바로 계획 설계비를 준다는 거예요? 성급금 주니까 뭐 그 프로보다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네네네. 그런데 좋습니다. 네. 이제 결과물에 있어서 조금 획기적이었던 건 그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현상 설계를 하면 그게 계획 설계 도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계 그거를 공모 당선안이 도서로 계획 본다. 설계로 간주한다. 네네, 그럼 그 얘기는 그 지자체에서 심사위원이 뽑은 안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가능하면 터치하지 않겠다는 네. 그걸 그냥 아주 그대로 문제 있는 부분은 당연히 조금씩 손은 보겠지만 수정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손보는 정도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약간의 에피소드였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계획, 중간, 실시 설계 3단계에 대해서 성과품을 일단은 저희 늘 하는 것처럼 도면 중심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봤었고요. 도면은 당연히 A3, A1, A3 중심으로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도서인데, 그다음에 도서가 이제 시방서, 내역서, 보고서, 검토서. 명칭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네. 뭐 이렇게 뒤에 덧붙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를 뭐 너무 이게 다양하게 많이 만들면 분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모아서 정리를 했고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가장 놀라운 게 이제 이게 과연 쓰여지고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원도죠. 트레이싱지. 트레이싱지인데 요즘 아마 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거의 들어보지도 그 청사진을 해야 청사진 그 향기로운 냄새가 안 맡아봤을 텐데 회장님 맡아보셨죠? 저는 많이 했어요. 네, 저도 많이 했었는데 도대체 트레이싱기가 왜 필요한지 온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져가서 어떡하냐. 정말 청사진을 굽겠다는 건지 이거 올려놓고 비교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살아있어요. 온도가 많이 살아있는데 A1도도 살아있고요.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거야, 발주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은.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A3 원도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하물며 A3 원도, A1 원도를 다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직. 그래요,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어떻게 해보자고 지금 저희가 이걸 하는 거니까. 네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계속 좀 말씀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네. 국내 사례를 좀 보니까 뭐 좀 극악한 사례들이라든지 그 사례들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부수를 다 조사하니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357 그리고 이제 과한 쪽으로 하면 10부 이렇게 되는 거죠. 357은 뭐고 10부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몇 부 제출하면 대부분 3부, 3부, 5부, 7부 그렇게 그다음 10부.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1 10부. A1 10부. 예, 크다. A3 10부. 그다음에 A3 반접이 10부.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부수를 이렇게 쭉 그냥 일단 단순히 숫자만 딱 모았는데 44부. 뭐 이런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어디라고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이 보고서를 이제 올려드리면 구체적인 숫자 보시겠지만요. 뭐 그 정도로 이게 숫자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그치. 왜 필요한 건가? 왜 필요한 건가?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이 그냥 일단 받아두면 뭐 이렇게 쓸 데가 있겠지 하고 받으시는 듯한 느낌이었다는 거죠. 저희가 여기 모 회사 납품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충격적입니다. 네.
1톤 트럭 3대가 와서 싣고 가는 거. 네, 요건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기 보여드릴게요. 네, 네네. 근데 올려드릴 텐데 그 금액도 혹시 아세요? 뭐 모릅니다. 이 차, 이 사진. 그거 지금 보여지는 차 트럭 4대, 3대에 네네. 인쇄비가 1억이 넘었다. 아, 인쇄비가 1억? 네, 그러면 설계비가 뭐 얼마 되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인쇄비 1억? 연구팀에서 저걸 어떤 프로젝트인지 밝히긴 좀 그렇지 아, 그렇지. 않나. 이걸 밝힐 그래서 수는 없죠. 네네, 일단 저희 연구 책임자분께서 네. 어느 날 사진을 찍어 오셔가지고 아, 이게 그래요? 1억짜리랍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1억 원어치를 납품. 네네, 1억 아무튼 원어치를 놀랍습니다. 납품하는. 혹시 그 사례 중에 좀 이렇게 저희가 사실 저희가 요 내용은 그 최종 보고회를 한 다음에 이제 공유할 거예요. 그때 또 보시면 좋긴 한데 그 사례 중에 국내 사례 중에 좀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이렇게 딱 집어주실 수 있거나 아니면 제일 나쁜 극악한 사례를 딱 집어주시거나 그런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평균이 어떠하다든지 뭐. 네네, 일단은 평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357. 것처럼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357 범위에 있고 세부 5부가 일단 숫자적으로는 중간에 있으니까는 그나마 이제 평균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맞다라는 표현은 조금 뒤에서 이제 다시 좀 정리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좋은 사례들은 아까 말씀하신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H 같은 데나 LH 같은 데는 그 시스템이 좀 돼 있다 네네, 보니까 네네, 어디에 뭐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뭐 전문 분야 어디는 몇 부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유추 관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런 데는 필요한 부수를 어쨌든 요구하는 단계가 돼서 거기는 조금 이제 시스템은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청은 그냥 이렇게 정말 트럭으로 폐지를 쓰려고 하시는 건지 그 마운 내부 보고서 합쳐서 뭐 이런 트럭으로 운반해야 될 정도로 납품을 아이고야. 요구한다는 거는 좀 알겠습니다. 과하다 싶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좀 궁금한 게 이제 부수도 이제 들쭉날쭉하고 또 많은 경우는 참 큰 부담도 될 텐데 이게 혹시 그 납품하는 비용에 관한 것도 좀 조사가 되었나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부수가 이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물론 가업 내용서가 표준이 있어서 음. 그게 누군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통받지는 않을 텐데 네네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황이라는 게 결국 노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게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일 그렇죠. 텐데 그게 네. 어떻게 될지를 이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계산을 사무실을 다 쫓아다니면서 실제로 했던 걸 카운트를 하면 좋겠지만 아, 네. 연구의 특성상 그러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뭐 제가 했던 프로젝트죠.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규모가 제가 조사한 거에 한 중간 정도 되는 걸 하나를 설정해서요. 네네네. 실제로 이렇게 작성했던 도서의 페이지를 다 세봤습니다. 아, 네네네. 예. 이렇게 페이지를 다 세서 도면이 몇 페이지, 보고서 각각 시방서부터 해서 쫙 몇 페이지인지를 다 세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숫자가 나온 거죠. 네네. 그 숫자를 가지고서 그러면 그게 납품해야 되는 부수가 정해져 있고 페이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돈만 단가만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이제 네.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딱 해봤더니 제가 결제한 돈이 실제로요. 네. 설계비의 그 프로젝트는 4%였습니다. 설계비의 4%. 네. 그러니까 조금 유추해 보면 4억짜리 프로젝트였으면은 4천만 원. 네. 4천만 원이 이제 10%가 되는 거고 4%니까 446, 1,600만 원. 1,6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카운트 된 거가 제가 1,600만 원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여기에는 그 보고 드리는 건 빠졌습니다. 시민은 중간중간에 또 있는 시민은 거죠. 또 카운트가 안 예,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해가지고 2천만 원. 네네, 뭐 대략. 단가를 좀 쭉 뽑아보니 조금 이렇게 인식하기 좋은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 4% 들더라. 야,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설계비를 이렇게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결국은 그러니까 납품비로 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납품비로 종이값으로 다 썼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느 회사 회장님의 친인척이었던 거예요. 이런 뭐 어거지로 제가 이렇게 연결하는 듯하고 약간 우스갯소리도 있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비 받는 데서 4%가 제가 보기에 웬만한 설계 사무실들이 10% 이윤을 매년 내는 사무실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 10%씩 남지 않습니다. 그 중에 4%는 엄청난 거죠. 인쇄비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은 일단 뺐습니다.
순수하게 인쇄만 하는 그 단가만 저희가 그 출력소에다 갖다 주는 것만 4%였다는 거죠. 저희가 이 구체적인 사례들은 여기 더 있어요. 이거는 여기 나중에 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또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비교할 수 있는 해외 사례도 좀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연구 중간 단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만 하면 다들 네. 또 어르신들께서 들으시는 분들이 외국은 어떠하냐? 외국은 어떠하냐 하실까봐 이렇게 몇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 네. 어디를 조사했어요? 그 역할을 이제 우리 차주영 박사님께서 그 넓은 네트워크로 이렇게 수소문수소문 하셔서 했는데 네, 네, 네. 독일, 미국, 일본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네.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문장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네. 속이 뻥 하고 뚫리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요. 출력 가능한 프로덕트 한부. 아하. 그러니까 PDF 파일이 되든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든 그거를 내가 카피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머티리얼을 한부를 내라. 그 출력 가능한 거니까 그 PDF란 말을 안 쓰기 위한 거네요.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일단은 뭐 인쇄 가능한 예, 혹은 뭐 카피 이미지 가능한 뭐 혹은 한부. 예, 그럼 뭐든 간에 그렇죠. 그럼 제출 그러니까 그 디지털 파일 한 세트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오피셜하다면 그러면 인쇄본도 한부 주냐 그랬더니 뭐 예의상 한부를 주기는 한다.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야기할 인쇄본 정도로. 한부와 디지털 한부를 한부. 그게 독일의 경우다. 네네. 독일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거기서 사람들 제가 뻥 뚫렸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 말이 그냥 뭐 이렇게 출력부 한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말로 편하게 하면 출력 가능한 혹은 카피 가능한 혹은 이제 필요한 사람이 그거를 복사해서 쓸 수 있게 가능한 한부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오케이. 있다는 거죠. 독일이. 네.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설계비를 받았을 때 네. 4%의 효과가 더 있네. 4%의 이윤을 안고 가는 거죠. 부럽다. 네. 너무 아주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도 시스템 비슷했습니다. 네네. 미국도 시스템 비슷했는데요. 용어는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부의 개념이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조금 더 힌트를 받았던 건 그러면 추가로 발주처에서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더 필요해. 네, 한부를 우리 더 필요해. 납품했는데 네네. 더 필요해. 네. 그럴 때 어떻게? 회의해야 되는데 뭐 6명이 참여를 하고 전문 분야가 오는데 더 필요해. 그러면 이제 설계사무소에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출력가는 파일이 그렇지. 있으니까. 그냥 보내면 되는 건데 뭘. 그럴 때는 6부에 대한 뭐 6부라고 가정을 하면 6부에 대한 인쇄비도 주고 그 인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다닐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막내가 쫓아다니든 누가 쫓아다닐 때 그 사람의 인건비까지 지불을 한다. 그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은 그 실비 정액 가산 방식에서 말하는 직접 경비를 지불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좀 가까워서 어떨지 모르겠네.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조금 정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부스를 조금 많이 하는데 일본도 저희처럼 그런데 고민이 많아서 네. 일본은 그래서 이제 표준 계약서 이런 시스템을 조금 이제 연구를 하고 만들고 있는 단계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발주처가 마음대로 이렇게 달라는 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라는 표현보다 이제 부수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표준화되어 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적혀 있고 그걸 이제 정확하게 표준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은 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설계 도면 이렇게 4% 설계비에 4%씩 주면서 이거 납품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일회용이거든요. 네. 건물 짓고 나면 다 디지털로 요즘 하지 누가 그 종이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 용역에 대한 그 결과를 그 부수로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좀 우리 정부에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 친환경적이지도 않거니와 그 비용 자체가 별로 의미도 없잖아요. 이 건물이 좋아지는데. 그렇다면은 좀 생각을 달리 하셔서 그러니까요. 정부 취지하고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요즘 공정과 상식인데 거기에 맞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조금 편하게 하고 했지만 성과품에서 제가 뭐 너무 이렇게 오차 범위에서 벗어난 거는 빼고 네네네. 미들 좀 가지고 평균값을 내보니까는 네. 한 3.4%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3.4% 네. 비용으로 설계비에. 네, 설계비 한 3.4%가 일단 연구 결과물에서는 공식적인 숫자고요. 네네네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대화하기 편하게 4%라는 네, 숫자를 네, 네, 표현을 네. 썼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아마 근데 실제로 출력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나 이런 걸 다 체크를 하면은 아마 4%가 될 수도 있고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리해 보면 만약 독일과 미국식이었다면 저희가 해주겠다. 네, 그럼 네. 그럼 갖다 주고 그거에 대한 비용 그 받고. 청구서가 같이 가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죠? 네,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고 큰 것들은 그럼 몇 프로까지 갔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봤을 때 이제 설계비 한 8%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8%요? 네네. 아니 8%면 엄청난데요? 8%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결과물은 많은데 이제 저게 뭐죠 면적당 설계비 이런 것들도 좀 적고 이런 한 것들이 특수성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적게 나오는 데는 이제 그건 그래서 이제 8%짜리나 제일 작은 숫자는 일단 버렸습니다. 네. 그 작은 숫자로 나온 게 한 1.75% 그런 범위도 있었습니다. 1.75%. 네네. 근데 이게 그래서 뭐 설계비가 뭐 아시겠지만 지금 1억 저희가 여기 바뀌었죠. 1억 이상 공공 네, 그 맞습니다. 공모하잖아요. 그러면은 1.7%? 네, 그럼 1.75%. 1억이면은 이제 한 17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1,700만 원. 그쵸, 네, 1,700. 네, 170만 원. 170만 원 맞습니다. 근데 그게 10억이면 이제 한 1,700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경우는 뭐 금액적으로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경우 이제 제일 저희가 작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그렇지. 맞아요. 이게 어떻게 금액의 해야 되느냐는 문제보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금액에 관한 부분인 것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해야 되고 실제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지금처럼 하는 게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결론적으로 좀 얘기할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추가로 필요하다면은 그러면은 그 돈은 어떻게 산정을 하고 하느냐는 뭐 실비 정액 가산 방식에 따라서 직접 경비로 처리를 해서 인서해비는 뭐 단가가 명확하니까 네. 그게 이제 단가를 또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굉장히 표준 단가들이 올라와 있는 게 많더라고요. 연구 과제들이 뭐 대한민국에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 단가를 적용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직접 임금이 들어가는 것까지 필요한 사람이 이제 지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요자가. 네네.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지만이 결국 이제 페이퍼 그러니까 종이도 좀 아껴 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트럭으로 실어다가 갖다 바치고 나중에 반 얼마나 쓸지도 모르는 상태로 하고 트래싱 페이퍼는 청사지를 굽는 기계가 대한민국에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데 원도를 내라 그런 뭐 이런 상황은 좀 안 그렇지.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그리고 작은 에피소드 하나는 재밌는 건 반접이는 12개 기관이 모두 다 요구하시더라고요. 반접이가 보기 편하니까. 네, 보관하기도 편하고 하니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아무튼 굉장히 흥미롭고 사실 설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과하지 않나 하고 납품을 한 다음에 또 새로운 일하면 그것도 싹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서 또 납품할 때 되면 또 막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러면서 또 납품하고 또 돈 받고 싹 잊어버리고. 근데 이렇게 병렬로 여러 사례들을 모아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점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연구인 것 같은데. 네네. 그걸 네. 보기 위해서도 시작을 했지만 보는 과정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서글펐던 게 서글펐다. 누구도 이렇게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셨으면 이렇게 좀 고쳐가는 그치.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이렇게 참 시작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참 볼 게 많은데 말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것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예를 들면 이제 돈이 많이 든다. 뭐 예를 들면 너무 힘들다. 설계비에 비해서 포션이 많다. 뭐 비친환경적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해서 조사했던 게 시사하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표준화죠. 표준화를 해야 된다. 네네. 키보드 손끝에서 그 결과물들의 종류와 양이 결정되면 안 되겠다. 결정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들을 딱 정하자. 네. 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비용을 주고 그걸 하게 하고 그 수요자가 비용을 내고 만들어라. 그렇죠. 네. 그거는 뭐 환불을 뿐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치. 결국은 그게 효율성과도 그치. 관계돼 있고 친환경과도 관계돼 있고 정부 예산하고 다 결국 관계돼 있는 부분이라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표준화하고 또 이렇게 해서 수요자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설계의 기본 업무. 정말 설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에 충실하게 되겠죠. 설계가 좋아진다는 얘기네. 네네.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이제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그렇죠. 기여해야 된다는 네. 거고 기여할 수 있다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자꾸 어거지로 또 이 설계비 요율 자꾸 올린다는 그거보다 이렇게 정말 약간의 이 노예계약서처럼 들어와 있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이 연구가 굉장히 실질적인 연구라서 아주 좋고요. 또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이제 문제점을 얘기는 했으나 네. 한 번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를 않은 이 부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할 일은 많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좀 퍼센테이지로 좀 과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거 뭐 만드는 것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계가 바로 서려면 건축이 바로 서려면 저희가 하는 일이 정확해져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걸 할 수는 이게 뭐 용역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걸 할 수는 저희는 설계하는 사람들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알아서 그런 건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정부도 이제 디지털라이즈 한다고 계속 그러는데 좀 제발 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디지털 강국에 맞게 이렇게 인쇄물도 그렇죠, 조금 그렇죠.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가 뭐 빠뜨린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전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 네네네. 오히려 이런 내용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름 연구라고 네. 잘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일체적으로 여기 이제 곧 보고 나갈 거예요. 나면은 곧 네, 나가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이걸 하는 과정에서 팩트 체크로 들어오면 조금 이렇게 뒤로 주춤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요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이렇게 뜻있는 사무실들이 몇 군데가 처음부터 아예 그 결과물에 대한 경비를 이걸 좀 체크를 해서 그 데이터가 굉장히 잘 쌓인다면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설계에 충실하면서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말 백데이터를 좀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런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주 간단하지만 좀 정확하고 중요했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연구 혹은 또 다음 주제를 가지고 곧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건축